당장 정치개혁! 지금 당장 정치개혁! 지금 당장 정치개혁! 그 지금 선거 시스템이 그 지역구 선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를 예로 들어서 네.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가 지금 절대 다수죠. 병리병이라고 하지만 비례대표도 뽑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니까 지역에 대한 이슈를 집중하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당선되기 쉽고, 그리고 거대 양당 혹은 이제 중요 인물들이 이렇게 당선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여성, 노동자, 아니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묻히기 쉬운 거죠. 왜냐면은 1등만 당선이 되니까.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국민의 비율 혹은 그 지역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해지니까 소수의 의견들도 그 공론의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공정한 선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어떤 계층을 대표한다고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얘기하는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주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정치는 이거다. 뭐 저 당에서 얘기하는 청년 정치가 이거다 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청년 안에 어떤 뭐 청년을 대표하는 특별한 계층이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근이 있냐면은 그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치를 한번 이루어 보자.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다,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이 두 가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어보자, 공정한 사회 만들어보자, 여기 조금 뭉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청년 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체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기 정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딱 분명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그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례해서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이익을 봐요. 왜냐면 권력 싸움이니까. 지금 법조계, 정계, 뭐 학계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하고 정치인들 하면서 그분들의 이익이 대변되거든요. 청년들이 참여해서 자기 정치를 해야지 청년들이 자기 권력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과 노동자, 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들도 하죠. 네,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당사자 정치가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돈 선거제도 두 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 간접적으로, 저는 투표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투표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참여를 할 때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기타금부터 해서 뭐 선거 비용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기타금 제도, 그 다음에 그 국고 보조금 제도를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정당 국고 보조금 제도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내 의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표를 받은 정당들에게만 국고 보조금이 가고, 그것도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먼저 교섭단체 주고, 그 다음에 의석 받은 사람 주고, 그래서 큰 정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비례로 해서 이렇게 줘야지. 정당 활동하라고 주는 건데 왜 큰 정당으로 더 가중해서 더 많이 주냐. 이게 사실 그들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를 계속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게 가장 크죠. 네. 돈이랑 제도 같이 얘기했네요. 다행인 게 중앙당 후원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행히도 선거 자금을 조금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열심히 또 주경 야정을 또. 네, 그때 지인들 다 전화하고 10만 원만. 너 정당 이거 뭔지 알아? 하면서 그거 다 보전 받을 수 있는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다 전화 돌리고. 네, 사실 뭐 당선은 뭐 바라지도 않으니까 4.23%였나? 네, 그리고 그 정도면 괜찮다 나름. 그렇게 위안 삼았죠. 왜냐면은
4점 몇 %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됐다. 그리고 이게 지역구 선거가 아니라 비례 선거였다. 그러면 4%면 의석을 얻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네, 3% 득표 못하면 정당 해산 제도 있었는데 그 위헌 났는데 지금 다시 박주환 의원이 발의한 게 지금 1%로 낮추는 거. 그것도 위헌인데 헌법에 명시된 정당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정당을 매개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건데 그 3%면은 1%가 몇 명이야? 12만 명인가? 하여간 몇십만 명이 지지를 하는 정당인데 그걸 없애다니 없어요.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구분 따로 없이 없죠. 그냥 따로 둘 이유도 사실 별로 없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다 당직자 활동가를 하니까 필요성을 첫 번째로 못 느꼈고 왜냐면은 그 대학생위원회랑 그 청년위원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그 함께 했을 때 선배 세대랑 함께 했을 때 약간 소외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묶어서 기회를 더 혹은 예산을 더 이렇게 주자. 근데 저희는 그 주체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다 생각해요. 그들이 다수가 이제 어떤 뭐 홍보용, 들러리용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전에도 지금 뭐 청년 그러니까 민주당만 해도 그 청년 비례로 할당되는 사람 2명 고작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 그러니까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면서 그 기회의 범위를 그렇게 최소한으로 한정 짓는 거를 보면 되게 들러리라고.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때,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 석패율제를 도입을 했을 때 그 지역구에 나오는 사람 그 후보들이 대다수가 그 선배 세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석패율제 했을 때 청년들은 이제 그 당에서는 배제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다 청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그 열망이 강한 국민분들은 유권자분들은 저희 당을 찍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그 청년 후보들이 사실 그 적긴 하지만 많이 나왔거든요. 지방선거 때. 그게 이제 저는 시대의 분위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걸 담을 그릇이 그걸 그다음에 구심점이 될 정당이 누가 되겠느냐. 그건데 그러니까 꼭 저희 정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 정당이 아니어도 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정당은 이제 경쟁 체제니까. 싫어하는 음식이요? 저 그 더덕. 네. 굽는 거요? 굽는 거? 굽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가끔 굶어요. 체중 관리하려면 굶어야 돼가지고. 벌써 끝인가요? 왜 다 했어? 40분 됐어요? 정말요? 푸는 것도 되게 힘드실 텐데. 이틀 걸리겠죠.